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 대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의 부인 강윤영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 경향을 보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원희룡 후보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다 결국 이성을 잃은 원 후보를 피해 현 변호사가 자리를 피하고 말았는데요. 느닷없는 원 후보의 분노의 표출로 생방송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목청껏 외쳐대며 내 부인의 말이 옳다, 내가 맞다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상황인 거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소시오적 성향마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흠집내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울 게 아니라 본인 먼저 감정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 당에는 이런 자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후보를 이런 자들만 뽑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온 맥락이 이제 지역에 가서 유튜브 방송에 얘기를 하다가 요새 아무튼 화제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 그래서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 진행자가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냐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 뭐 야누스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질문을 하니까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보이는 그 어떤 유형은 전문가적으로는 소시오패스라고 한다. 이거 네. 꼭 욕한다기보다. 그리고 언제 사기꾼이라 그랬습니까? 소시오패스 저도 잘 몰라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소시오패스가 뭔지 자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아 자기 자신은 그 남이 느끼는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괜찮은 걸로 막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사람의 상처에 너무 좀 무감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왔던 여러 가지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된 흐름을 보면은 그런 게 많아서 오히려 본인이 자각증이 있으면 이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치유나 행동에 대한 개선이 쉬운데 쉽지 않은 자기가 전문적인 소양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알겠습니다. 원 후보와 현 변호사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정치인사에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이 원 지사 부인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한다, 원 지사 본인과 의논하고 발언한 것이냐며 원 지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영 씨는 지난 20일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인 관풍루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야누스의 두 얼굴이나 지킬앤 하이드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 경향을 보인다고 발언했는데요. 원 후보는 발언 자체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주지사로 있을 때부터 이 지사와 직접 접촉하며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아내와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행동 패턴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이 가진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선포하는데 아내와 결혼할 때 평생 어떤 경우에도 아내 편에 서기로 서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발언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도 같이 질 것이라고 강변했는데요. 그럼 책임을 지면 되시겠네요.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과를 왜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네. 의견 제시라 그러는데요. 예전에 우리 다 알잖아요. 2017년에 연예인 사건 관련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학교에서 경조증으로 제명이 했다가 나중에 예. 제명됐습니다. 학회에서 제명된 학회에서 제명된 유사 최초의 사례가 사례인데 그때도 뭐 공개적으로 그분도 뭐 진단한 게 아니었어요. 네. 연예인 보니까 뭐 위험한 것 같다,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얘기하는 거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단순히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정신병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여러 가지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과 안 한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사과를 대해서, 분명히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거를 개인의 요구가 아니고요. 지금 네. 의사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하는 거거든요. 네. 부인이 굉장히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 당 후보로 확정된 분한테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치료가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뭐 남의 어떤 아픔을 공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신공격이에요. 분명히.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 자신이 이제 후보니까 후보로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일이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얘기한 건데 아까 학회에서 뭐 제명된 적이 있다? 학회에서 논의를 해서 제명한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한국재정조세연구원에 조세재정연구원에 지역 화폐 비판하면 그거 제명하라고 그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그 억압적인 그 협박에 기시감이 들고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학회의 제명에 대해서 왜 캠프에서 얘기하십니까? 자, 사법적으로 좋습니다.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예,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는요, 후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일 때 공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명예훼손이면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서 고발하시겠다면 어떤 형사처벌인지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허위라고 판단해서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준우 변호사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영부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상대방 진영의 리더에게 거친 언사를 하는 게 품격에 맞는지 의문이다. 의료진과 정치인 안으로서의 구분, 사리분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지만 원 후보는 나도 소시오패스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남이 느끼는 고통에 상대적으로 감도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 상처에 무감각할 수 있다. 본인이 자각하고 있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치유나 행동 개선이 쉬운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한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또 비판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에도 해당하고 분명히 민사상 불법 행위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검토하겠다.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상대당 후보로 확정된 분에게 소시오패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시라고 질타했는데요. 하지만 원 후보는 사과를 왜 하나?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원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 언제든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당연히 학회 문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 그래서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 다음 하시라고.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 그래서 그랬어요. 얘기 끝난 다음 하세요. 얘기 끝난 사회자가 다음에.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 모든 자-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 후보자만 해당되는 지금 건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협박이에요? 하시라니까요. 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왜 이렇게 고발하세요. 성질을 내시냐고요? 제 말을 하는 거 좀 들으세요 좀. 자, 그리고 현 변호사님도 잠시만요. 대변 전 대변이라 대리인이십니까? 전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PD님, 자, 잠시만요. 아니 제 말을 왜 못하게 막으시냐고. 이재명 지사의 입장입니까 그게? 두분 저는 마이크를 잠깐 제 내리겠습니다. 말을 두 들으세요. 분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고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소하세요. 예, 자, 말씀드리면 들으잖아요.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나는 어떻게 이거를? 제 아내가 그런 것을 자. 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근거가 몰라요. 뭐예요, 근거가.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지금 생방 중에 이렇게 방송을 하자고요. 하자고요. 자, 자, 여기는 진단하고 하는 거예요? 진단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송을 생방 중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네. 후보에 잠시만요. 정당과 지금 부인이 그렇게 막 없던 얘기해요. 광고라도 들어야 될 판인데요. 사생활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국민의 그럼 진단하고 안전에 얘기하지, 진단 안 관한- 하고 얘기하냐고요. 안전에 관한 정보입니다. 저희 지금 원래 광고 시간 아닌데 일단 광고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우리의 좀 살 권리를 위해서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왜 화를 내세요? 두 분 무슨 진정하시고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당당히 얘기하는 뿐입니다. 자, 일단은 왜 허위라고 이렇게 되면은 단정하세요? 이렇게 되면 진행을 할 수가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자, 허위인지 자. 진실인지 밝히자니까요. 어이가 없네. 정신감사 자, 하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신 입장이신지는 감독 알겠고, 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무서워요. 허위로 지금 명예훼손 고발하겠다면서요. 그 소셜 자, 제발 두 분 좀 진정하시죠. 네. 아니, 왜 입증해야 되냐고요? 입증하겠다니까요. 자, 처음으로 그거 지금 근거 없이 왜 얘기를 아니 하냐고요? 허위인지 진실인지 지금 허위라고 주장하잖아요. 자, 저는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가 되면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예, 원우 군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 제 아내의 명의를 이렇게 허위라고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자, 학회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흥분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도 아니면 예. 쿨다운 한 상태에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예. 하고 있을 테니까 잠깐 좀 진정을 하고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와주셨는데 예. 바로 가시는 거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저는 있어요. 가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예.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후 원 후보와 현 변호사는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원 후보와 현 변호사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왜 의견을 말 못하게 해요? 왜 성질을 내세요? 이재명 변호사가 직접 법적 조치 하라고 하세요라고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진행자가 그만하자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싸움은 더 격해졌습니다. 급기야 현 변호사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원 후보는 나는 내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내가 책임진다. 내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냐. 내 아내의 명예를 허위로 몰고 갈 수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 정도로 무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로써 또 증명된 셈이죠. 인간성도 공감 능력도 상실된 암기충들.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자가 중재를 시도하자 원 후보는 나도 쿨다운 상태에서 쉬었다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진행자인 허위로 아나운서는 출연자끼리 격해져서 청취자 여러분 중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윤석열과 김건희, 원희룡과 강윤영, 참 끼리끼리 잘 어울린다는 생각만 듭니다. 영부인이요? 영부인입니다. 영부인.